자, 21번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조회고요. 아까 이제 전편에 20번 문제부터 22번 문제까지 재무상태표 조회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재무상태표를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2월 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봅시다. 자, 문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봅시다. 비유동자산이고요. 우리는 순수 장부금액으로만 보아줍니다. 어디냐면은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내용 지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토지 봅시다. 토지는 3천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건물은 5천만원입니다. 지금 금액이 다르죠? 이 부분이 좀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는 4793000원이 되고요. 비품은 3,300, 28만 5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한번 더 볼까요? 토지는 치대간 내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없고요. 근데 건물도 건물을 따로 구입한 게 없네요. 네, 없어요. 이거 제가 임명한 건 아니고요. 제가 임명하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도 제가 임명한 게 아니고, 비품 제가 임명한 게 아니죠. 그럼 선생님, 그러면은 이 문제는 어떤 문제죠? 라고 이제 물어보면은, 이 문제는 문제 1-2번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래처별 초기 이월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재무상태표,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우리 두 가지 사항이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는 건물이 분명히 4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비품에 해당하는 감가상각 누계액을 우리가 누락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입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입력하는 금액이 316만 5천원 이렇게 이제 빠진 게 있죠. 이 부분도 이제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변경한 후에는 4천만원이 되지만 새로 이제 1,000만원짜리 구입을 했기 때문에 5천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틀린 부분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 문제입니다. 2월 이익여금, 미처분 이익여금 잔액은 얼마냐? 제일 밑에 보시면 돼요. 미처분 이익여금. 자, 얼마냐면은 295108870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문제는 사실 문제에는 없는데 사실 결산 후 이렇게 해서 이제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이제 전표 추가하고 그 다음에 확인 절차를 하는 문제 4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금 잔액이 안 맞는 경우예요. 잔액이 안 맞는 경우에 대한 차익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유사한 값을 그냥 찾으시면 돼요.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으면 되고, 두 번째는 대차 차익은 안 생겼거든요. 대차 차익은 안 생겼는데 금액이 다르다. 뭐 이 뜻은 금액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거래처 때문에 좀 틀린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인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원인이 만약에 정확히 안 뜬다고 했을 때 대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근사치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295 108870원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3번부터 24번까지는 상품 매출 원가와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들 손익계산서 클릭합니다. 자,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인가? 단기로 하면은 무조건 12월 거를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왼쪽 걸로 보셔야 되고요. 오른쪽 거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287687000원입니다. 그래서 상품 매출 원가는 얼마? 287687000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 4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24번 자, 봅시다.
당기에 발생한 판관비 계정별 금액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이고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여비교통비 한번 봅시다. 여비교통비는 1484600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통신비 1491010 맞아요? 자, 그 다음 운반비 654000 틀렸죠? 자, 그 다음 교육훈련비 40만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틀렸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부분도 어느 쪽에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여비교통비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건데 여기 있다. 숙박비에 관련된 3-4번에 해당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여비교통비는 3-4번에 해당 문제로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통신비. 자, 한번 보도록 합시다. 통신비인 경우에는 814이고요. 자, 통신비인 경우 이렇게 보시면 돼요. 3-3번 KT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돼요. 통신비는 3-3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 입력된 부분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운반비. 자, 운반비도 우리가 준 게 있어요. 자, 운반비도 똑같이 2-4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운반비인 경우 2-4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교육훈련비입니다. 825번 교육훈련비이고요. 교육훈련비는 현대회계학원에 대한 문제, 이 문제 처음 나오네요. 자, 3-2번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입력해 있는 거 확인해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정답은 운반비 3번이 틀렸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5번부터 26번까지는 부가세 신고서에 대한 조회입니다. 부가가치세 1회 클릭하시고 부가세 신고서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세 합계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2기 확정은 10에서 12월 달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입세 합계 15번 단을 보아주시고요. 자, 그 중에 해당하는 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요 금액 찾으시면 돼요. 4, 3, 5, 5, 4, 0, 1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입력해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대조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 문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2기 예정분만 입력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문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자, 한번 봅시다. 2기 확정 신고서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냐?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16번 아니고요. 여기 더블 클릭하시면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50만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50만원으로 정답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조의 문제를 찾으면은 할 수 있는 문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7번 문제입니다. 세운계산서 합계표입니다. 부가가치세 1에 있습니다. 자, 클릭합니다. 자, 보니까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전자 매출 세운계산서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2기 확정에 대한 내용이고요. 매출의 전자 세운계산서 합계 금액으로 물어보니까 공급가액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47 800 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총 합계 공급가액 147800001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직접 입력한 문제는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계산서 합계표 조회 28번 문제입니다. 자,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전자 매입 계산서의 공급 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계산서 합계표 클릭합니다. 자, 2기 확정이니까 10에서 12월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입력했던 내용들이 이제 존재합니다. 자, 어디 있냐면은 현대회계학원하고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전자 매입 계산서 공급 가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전자 매입이니까 총액 이렇게 사시면 돼요. 14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입력되어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 이 문제는 전부 다 문제 3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맞는 게 확인이 되겠네요. 자,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9번 문제 예적금 현황 조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2월 말 은행별 보통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예적금 현황은 금융자원관리 쪽에 존재하고요. 예적금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자, 29번 문제 보시면은 12월 말 은행별 보통예금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국민은행 당좌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자, 금액은 3,630만원. 자,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은행 보통 2억 3,089만원. 아니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에 일치하는 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냐면은, 8662700. 정답은 3번으로 잔액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번하고 2번, 4번은 금액이 지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30번. 지급어음 현황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만기일이 2024년에 도래하는 지급어음 금액은 얼마인가? 입니다. 자, 이 문제도 똑같이 자금관리 쪽에 해당이 되고요. 지급어음 현황에 자, 클릭합니다. 자, 만기일이 2024년도니까 만기일이 20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번 검색해 볼까요? 보니까 두 개가 있어요. 우리전자랑 코끼리전자가 두 개가 있고요. 2024년도에 이제 도래하는 만기가 되겠습니다. 자, 1월 28일자 거랑 2월 22일자 거고요. 정답은 1200만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선생님 저는 왜 안 뜨죠? 라고 하면은 그 F3번에 그 결제를 어음 지급을 할 때 만기일도 요거를 작성해 주셔야 돼요. 만기일을 안 해주면은 이게 안 뜨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만기일을 꼭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입력했던 내용이 요 우리전자에 해당하는 내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전자에 입력했던 내용이 여기 이제 8월 28일자에 발행한 문제이고 문제는 2-2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력을 할 때 2-2번에서 우리가 입력을 할 때 일반 전표에서 F3번에 적을 넣었잖아요. 이 적을 넣을 때 반드시 이 만기일도 이제 입력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 경우에는 안 뜨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확인을 잘하고 입력해 주시면 완벽하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총 62점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마지막 문제, 문제 5번에 해당하는 재무정보 분석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